조금 전에 소개받은 윤창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 생약협회 이제 생산자 단체이면서 농림부 23호 허가 기관인 경기도 지회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저의 어떤 침에 대한 강의를 듣고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한대라던가 저기 협회에서도 침에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너무 좀 어렵다. 그리고 사실 약 2시간 가지고 침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또 재미가 없다 보면 또 치료해주고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자료는 준비를 해왔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고 또 약간의 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위주로 약간 순서와 또 관계없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분위기가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서로가 좀 편하게 뭐 아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침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영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침, 약, 뜸 이것은 동양의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면에서 이제 동양의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1침, 2구, 3약 아주 급한 데 있어서는 침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뜸으로 치료하고 나머지 약간 이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약으로 다스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1침, 2구, 3약은 침을 이게 하시는 분에 있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서양의학이라면 이제 흔히 병원, 양방, 동양의학이라면 침, 한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양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서양의학의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 언제 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약 네? 그리스 로마 시대. 네, 그리스 로마 시대. 지금부터 그렇게 이제 BC 한 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한 2400년, 500년. 그때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양의학의 선구자이자 아버지라고 할 만큼 지금도 존경하고 일반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예의와 윤리,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어떤 질병에 관련돼서 좋은 문구도 많이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좀 명언이랄까 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하나. 이제 잘 모르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치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것은 의사도 못 고친다 라는 말을 하였거든요. 그만큼 약식동원, 약과 먹는 것은 근원이 같다. 약식동원.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동양의학에서도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서양의학은 그렇지만 이제 동양의학에 그 정도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편작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편작.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편작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명성을 얻은 것은 그 당시 그분도 약 2,400년 전 사람인데 중국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나라인가 뭐 총나라인가에 거기 가서 거기 태자가 죽어서 하루 이틀 2, 3일 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 어이한테 그 죽은 태자에 대해서 물어봤지. 평상시 음식은 뭘 먹고 왜 죽은 거 같냐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진짜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라는 게 입소문이 전 이렇게 그 중국 내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었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꼭 하나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불치 이병 침이병, 이제 불치 이병, 이미 병이 온 후에 치료하지 말고 침이병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 그래서 불치병, 침이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세 명의 형제가 있었대요. 이 양반이 그 편작이 제일 마지막 제일 동생이고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 위나라 오왕이 편작을 불러서 물어봤죠. 그대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말 그대로 그 강활한 중국 내에 당신의 명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데 그대에게는 형제가 있고 그대 형제들도 다 이제 의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던데 맞느냐니까 맞다고. 그래, 삼형제 중에서 누가 실력이 제일 뛰어나냐고 물었더니 편작이 하는 말,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의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이 좋고 저는 이 의술이 제일 미약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 훌륭하게 이름이 났느냐 했더니 큰형님은 이제 그 병이 그 이제 저기 진맥을 할 때 망진이라고 있죠. 망진 볼망자, 망진 또 이제 문진 들을 문자가 있고 물을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진이라고 진맥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제일 큰 형님은 사람을 딱 봐도 이제 또 오행에 들어가서 오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색. 피부가 이게 붉은 사람은 심장에 화가 있어서 적색으로 나타나면서 심화. 얼굴이 이제 약간 누런 빛을 띠고 있으면은 비장, 노랑색, 목화토, 금수에서 비위장이 약하고 파랑색, 얼굴이 약간 푸른기가 있으면 간기가 약하고 간장, 청색. 그리고 이제 신장은 얼굴이 약간 거무틱틱, 약간 좀 어둡다. 그런 사람이 이제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혈색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을 거다 예측도 하고 미리 병이 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방이랄까 이게 미리 얘기를 해줌으로써 병이 걸리지 않고 그러한 타고난 체질을 바꿔줌으로써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작이 이야기하기를 큰형님이 제일 좋고 두 번째 형님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갈증이 난다, 물을 먹는다, 엄청 많이 먹는다. 아 이거는 당뇨기가 있구나. 그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여주나 뭐 돼지감들 요즘 말로 그 당시는 이제 소가알증이라고 해서 천하불이라다가 이제 쓰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정확한 그 병이 왔을 때 처방을 해서 낫고 그럼 이제 그 편작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지만 이미 병이 아주 진행되고 해서 거의 남들은 손을 돈 그러한 환자를 죽을 사람 정도를 그 이제 침이라든가 이제 참침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침으로 째고
또 이제 그 안에 뭐 고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외과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죽을 사람을 살린 거로 좀 명성이 날렸다. 그렇지만 그 왕께서는 너무 저에 대한 명성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저보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초야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오왕이 너무 이름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래서 되게들 이제 요즘 사람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적은 해박한 지식을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 딱 보니까 한 2명 정도예요. 그대는 한의사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소신껏 많이 아주 깊이 공부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좀 비근한 예로 있으면 되게 이제 제가 한 5년 전후에 산청 혹시 아시죠? 네. 산청에 우리 협회에서 약초 그러니까 자생 약초 서식지 답사를 약 한 40에서 45명이 갔는데 그때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희대도 이제 뭐 교수님 이름 대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당시 TV에도 만나고 훌륭한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 중턱에 가다가 지금처럼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약 5월 중순쯤 됐죠. 근데 이제 강의 도중에 그때 한 65세가 6세 그 당시 갑자기 그분이 그냥 퍽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흔히 개거품 이렇게 사람이 하면 막 거품 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막 어쩌지 거기는 산 중턱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침을 소지하고 있어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침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 지갑에다가 항상 이렇게 한 명 정도는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때도 물론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지. 교수님 제가 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개들 뇌졸중인데 좀 한번 시침을 해보시죠 이랬더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 네, 교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의대 이름은 교수라는 사람이 눈앞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중리산이 하는 판에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침을 그냥 혼자 공부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일단 사관혈과 백회와 용천 중앙 한 몇 군데를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놀까요? 이랬죠. 놔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참 그 상태에서 오비라고 침 맞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일단 책임이 저한테 있겠죠. 만약에 손 안 댔다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었나 본데 뭔가 누군가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하면 참 깝깝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랬더니 거기는 한 40명 정도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본인이 그러라고 해서 저는 마음을 탁 내리고 모든 마음을 내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낫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여기 머리 꼭지 맨 위에가 백회혈입니다. 그래 여기 코 위로 한번 쭉 올리고 양쪽 귀를 접어서 요렇게 했을 때 한번 그냥 해보세요. 여기가 백회혈.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정중앙. 거기 백회혈을 놓고, 그리고 이제 백회혈을
백회혈의 백자가 100백자에다가 이제 해이한다는 해 백회혈이거든요. 그래 몸에 100가지 해이를 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제 구구편로 쓸 때 이제 백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관을 뜬다.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수태음 폐경락에 이렇게 손을 한번 벌려보시면 반대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접혀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쫙 벌린 상태에서 정확히 가로선을 안에다 두고 눌러서 정중앙으로 눌러서 끝부분 거기가 백회혈이에요. 사관이라고 하지. 거기와 발 엄지와 검지 그 사이에 엄지와 검지 사이 쭉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뼈가 탁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충, 합곡과 태충, 합곡 태충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린다. 거기가 사간. 그래서 합곡과 태충혈이 사간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간은 어디에 쓰는 혈인가? 그것은 그 사람 온 몸에 기와 혈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는 그러한 혈자리입니다. 사간혈. 그래서 그 합곡과 태충, 그게 아주 중요한 혈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침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고 결과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짐과 동시에 119로 이제 전화를 했지. 근데 119로 전화를 해서 했더니 1시간이 넘게 와. 왜냐면 이제 거기는 시골이고 산중이고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 어느 산막 어떻게 와라고 1시간 넘게 왔는데 그분이 침을 맞고 어느 정도는 깨어났는데 완전히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지는 못하고 해서 119를 타고 저쪽 진주인가? 거기서 진주대 병원으로 가가지고 진주대 병원 그쪽에 가서 이제 좀 깨어나가지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손을 안 댔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일단 그 호흡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뇌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보면 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나름대로 처치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오늘 제가 그 이제 십선혈이라던가 알려줌으로써 오늘 한번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침도 그 환자를 치료하는 단순한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 그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플래시보 효과 이거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냥 그래 서로 믿음이 됐을 때 저 양반은 나를 치료해주고 낚아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서로 믿고 하면 그 효과가 배가가 되고 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침도 하나의 약도 마찬가지지만 기의학이다. 이제 사람들은 흔히 기 하는데 그 기라는 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실 뭔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기라는 게. 근데 이 기라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육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통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느꼈을 텐데 어디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누군가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게 있어, 그렇죠? 네, 있어. 뭔가가 딱 뭔가가 그렇죠. 그 뭔가가 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아무런 뭐 타치나 없음에도 이렇게 그런 이제 하나의 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의학이라고 여기 기의학이다. 도력 있는 스님과 불량배 자식의 교화. 이것은 약간 감기기가 감기기가 네. 요즘 일을 많이 해서 요것은 뭐냐면 이제 도력 있는 그 옛날에 이제 흔히들 도인이라고 하시죠. 도인. 아주 공부가 많이 된 그 도인 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집안에 아주 잘 사는 사람 자식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꼴통이 있어서 완전 아주 뭐 대책이 안 쓰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돈은 있지. 자식 새끼는 저러지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름대로 뭐 좋은 선생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효과가 없어. 그래 그 분이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사실 저는 잃고 훈인이 이래가지고 이 애를 좀 교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남들도 다 못하는 거. 아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약정하고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놓고 갔어요. 그래 이제 요놈의 애는 와 나를 굉장히 뭐 말로 혼내키든 아니면 해초리를 하든 좀 뭔가 그 꾸짖음을 많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날 이튿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떠한 대화 한마디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게 물 떠다 받쳐 밥 줘 저녁에 이불 펴줘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야 이거 내가 교화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너무 어떤 뭐 이야기라도 해줬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언제까지? 약속한 한 달까지. 약속한 한 달까지 그 스님은 이 어떤 젊은이에게 가타, 부타 이야기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왔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데리러 왔더니 그 스님이 그 이제 그 청년, 그 젊은 사람의 그 이제 신을 신을 때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스님이 이랬지. 너는 평생 많은 죄를 짓고 살아서 너는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너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참 안 됐다. 혼자 얘기도 안 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 스님이 신발을 끈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눈물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이렇게 보더니 서로 말 한마디 썩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기가 그 청년의 기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가서 교화가 돼서 서로 말 한마디 안 됐지만 기적으로 마음을 전했기에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화가 잘 돼서 아주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기에 속한 것. 대충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도 그 뭔가 잘못하다고 두들긴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 그죠? 뭔가 또 너무 우냐우냐 해도 안 되고 참 교육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기가 있다라고 무천여 배아리 이것도 이제 기의학에 속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시집을 못 가고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 갑자기 막 배아리를 하는 거예요. 배아리를 막 사방팔방을 굴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약을 좀 뭐 써보고 침을 놔봐도 이렇게 마땅치 않아. 근데 이제 그 큰 고을에
어떤 공부가 좀 많이 된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처녀한테 그대는 이제 그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음양의 조화는 맞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양의 이 나이가 먹도록 70을 먹고 해서 양의 음양에 있어서 양의 기가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뭐 배도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남자의 양의 기가 있는 것을 데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이제 요즘은 뭐 그 이것도 하고 놀이가 많은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뭐를 많이 했냐면 장기를 많이 뒀죠. 그래서 장기밖에 없지. 바둑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놀던 남자의 기가 많이 뭉쳐 있는 그 장기야를 데려서 먹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기야를 데려서 먹였더니 정말로 감쪽같이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대의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섰다. 그런 일화가 있고 또 옛날에 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약을 써봐도 안 돼서 그 이제 옛날에 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저수지 이 보에 있는 말뚝을 뽑아서 데려 먹여라 해서 먹였더니 효과를 봤다. 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도 아니요 처방도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로 인해서 치료가 됐다는 그런 또 약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 석기 시대부터 뭐 몇천 년, 그 수천 년 전서부터 한 거고 사실 유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언제 뭐 1000년 전에 나와서 뭐하고 1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몇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침 치료 효과. 그렇다면 침 치료 효과. 침은 왜 맞는가? 침은 이제 혈관, 그러니까 이제 혈관 확장 및 혈류 작용을 순환시키고 또 세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액의 성분 변화. 왜냐면 이제 혈류량이 틀림으로써 성분이 변화하고 그 호르몬의 분비를 변화시키고 자율,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진통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삐었다던가 이제 그 접질렸을 때 많이 아프지만 그런 데를 침을 놓음으로써 진통작용도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내장 기능 조절. 그건 뭐냐면은 경락에 의해서 이 오장, 육부의 그런 기능도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경락에 내정혈을 놨으면 배가 아프고 취했을 때 꾸르꾸르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장의 내장 기능을 조종하고 그다음에 마비를 회복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이제 그 침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 특히 잘 낫는 게 이제 지가 날 때 근육적인 거.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지가 많이 나잖아요. 되게 이제 지가 나는 것은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필요할 때 지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경락에 있어서 침으로 하면 잘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의 종류에 있어서 수지침은 제가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하나씩만 드리려고 일부러 가졌어요. 하나씩만 가지세요. 하나씩 생각이 나요? 어? 아니, 지금 하나씩. 하나. 그거 지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더 주세요. 수지침도 잘 활용하면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침의 종류는 수지침은 지금 받은 게 수지침이고요. 채침이라는 것은 일반 한의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몸채자를 써서 그냥 채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봉침은 벌. 그러니까 이제 벌채, 벌복을 이용해서 경락에다가 이게 봉침. 그다음에 전침이라는 것은 그 전기침, 그러니까 이제 교류,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교류로 해서 침을 놓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도 저쪽인데 그걸 전침이라고 하고, 이 피침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옛날에 병원 같은 게 없을 그 시절에 이게 이제 종기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그 피를 빼낼 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삼능침이나 같은 그런 거고, 참침은 수술용 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눈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피부에 나왔는데 그것을 긁어내거나 했을 때 참침. 그다음에 이제 대침은 흔히 그 이제 왕대 나무로 만든 침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이게 그 대침. 잘 요즘 대충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침이 왕대나무 이 침이 큰 거를 대침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대침은 왕대나무로 만든 침, 대나무로 만든 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능침은 뾰족하게 그 삼각형으로 끝을 해서 표피를 찔렀을 때 피가 잘 빠질 수 있게끔 한 게 삼능침입니다. 그래서 침에는 그러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두법 혹시 이게 골두법이라는 것은 이제 뼈골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 같이 아주 코리아 스탠다드 키 162에 몸무게 52kg 아주 정상적인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골두법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골두법은 뭐냐면 똑같은 나이에 키가 무척 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난쟁이라든지 아주 의외로 왜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침자리를 잡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1m 막 8, 90짜리와 한 1m짜리에 있어서 침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요것을 이제 골두법이라는 것은 체형에 따라서 이제 길이를 12등분으로 하고, 12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보면 뼈 끝 걸리는 데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딱 접어가지고 끝 여기가 곡지, 견우혈에서 곡지혈을 12등분으로 나눠서 12등분으로 나누어진 하나가 1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1촌. 한치라고 하고 1촌. 이렇게 1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고 하니까 이 동신초법이라고 중국의 서봉 선생과 손사막 선생이 고안한 게 일일이 그 12개 해서 하는 것도 복잡치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춘법이라고 이제 동신초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림 보시면 알죠. 엄지손가락 이것을 엄지손가락 여기와 여기를 1촌이라고 했어요. 1촌. 한치 1촌. 그러고 가운데 손가락을 요렇게 접었을 때 이 가로로 새겨진 요것을 1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즈와 요 가운데 사이즈가 같아요. 1촌.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2개 요렇게 해서 2개, 요것이 1.5촌, 한치 반이라고 하고,
한 치만.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그 두 번째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두 마디 요것이 2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했을 때는 2촌. 2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네 개를 이렇게 폈을 때 저기 3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서봉 선생과 손사막 선생이 고안해 놓은 게 이게 이제 동신출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뭐 침을 예를 들어 족삼리를 나라라 무릎 옆에서 뭐 좌측으로 1촌, 우측으로 2촌 하면 그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골법과 동신출법에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개가 삼촌이라고 했죠. 이거 삼촌을 세치라고도 해요. 세치. 한 치나 한 촌, 1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혀. 세치혈을 조심하라. 혀가 아마 이렇게 요만한 건가 봐. 센치로 따지면 몇 센치가 될 것 같아요? 10cm. 10cm 안 되죠. 한 6, 7cm 될 거야. 그래서 이 세치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만 침의 혈자리는 골도법과 동신초법이 있더라. 그거까지만 아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경락에 있어서 이제 그 경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가 흐르는 길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그 경락은 뭐냐? 그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있죠. 그것이 하나의 경락이라고 볼 수 있고 호남 고속도로, 뭐 88 고속도로, 구마 고속도로, 뭐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들이 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길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길. 그러면 경락과 경혈은 어떻게 다른가? 경락은 하나의 이렇게 길이 되고 여기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이. 그것은 하나의 길이고 경혈이라는 것은 서울서 부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다 보면 수원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경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까지 WHO에 등재된 것이 365개 혈, 뭐 366, 365 그렇게 되어 있는 혈자리가 하나의 지도로 따지면 하나는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경혈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혈의 치료 작용은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사간의 합곡혈의 이렇게 그 치료 작용은 그 부위에 미치는 치료 작용이 있고 가까운 이 주변에 여기를 놨지만 이 주변에 그 어떤 미치는 치료 작용이 있고 또 먼 부위에 미치는 작용. 여기 이제 여기를 침을 놨는데 먼 부위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경락 맞아요. 여기를 놨는데 소화가 잘 되고 트림이 빠지는 이유가 그 경혈에 있어서 먼 부위에 미치는 치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 부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침은 사람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꽤 많지만 몸의 고속도로랄까 그 경락은 12경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206년 전에 그러니까 2000 한 뭐 몇백 년 전에 이제 중국 호남성 장사가 이제 원각에 장각이 있는 데가 왜 장사 거기서 출토된 대나무에 쓰여진 글씨에서
여기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내경에도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AD, BC라고 하잖아요. BC 4세기, 3세기에 사람들의 그 치료 경혈을 수집 정리한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책인데 요것이 이미 기원전에 장사에서 대나무에 쓴 글씨에 12경락에 대한 것이 나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0년 훨씬 전에 경락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그 추측도 하고 뭐 실제 그 전에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침을 맞으실 때 이제 배혈법. 침을 체질이나 병증에 맞는 침자리를 선택한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맞는 침자리를 선택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혹시 이제 본인도 어디 가서 침을 맞아 보셨을 때, 나는 이쪽이 아프다고 하는데 반대쪽에 놓는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픈 쪽은 환측이라고, 안 아픈 쪽은 건측, 그래서 환측. 아픈 쪽에 같은 경락.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제 아픈 쪽에 그 같은 경락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등고 대응법이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여기가 아프면 이 경락에 해당되는 등고 대응법을 하면 이쪽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원래 환측에다 놓는 게 정석이지만 부득이 여기가 말하자면 다쳤거라던가 화상을 입었다던가 부득이 놓지 못할 그런 상황은 그 경락을 활용해서 반대쪽 안 아픈 쪽에다 놔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각 역대법, 수역대법, 족구 역대법, 수학 순대법, 수순대법, 족구 순대법, 이거는 등고대응법하고 아까 반대쪽 환측, 건측 그 등고대응법하고 이제 두저대응법,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저대응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와 발,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침을 어디다 놓냐면 발에다 놓거든요. 이제 직접 놓는 경우도 있고 발에다. 그게 이제 두저, 머리와 바닥을 이렇게 거꾸로. 그리고 그 이제 아래 부분에 있는 병은 이제 백회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탈이라던가 뭐 치질 같은 경우는 머리에다 놓음으로써 내려져 있는 기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이 뭐 족구순대법, 이게 수순대법 뭐 가슴을 왼쪽 허벅지에 맞추고 등짝을 뭐 오른쪽에 허벅지. 이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침은 반대쪽에 놓는 등고대응법과 두저대응법 요 정도만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침 놓는 방법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우선 순경 치료법에 대해서 병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느 경락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락이나 혹은 배우자 관계의 경락에서 치료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침이 그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이 경락이 있거든요. 그 경락이 있는데 이제 폐경 이제 수템 폐경락 이제 기간 이제 그 첫 번째 아까 여기 소상 여기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폐 쪽으로 가는 경락이 수템 폐경인데 이것을 이쪽에 침을 안 놓고 수양명 대장경에다 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장경 상에 그 침을 놔도 된다고.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경치열법 몸의 기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몸의 기는 그 계속해서 돌거든요. 그 시간이 약 몇 분이냐면 한 번 돌아가는데 약 15분이 걸린대요. 기가 순환되는 데는 약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15분을 보통 침을 맞는 게 15분.
보통 15분. 그리고 약간 이제 여유가 뭐 한 30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최하 15분 동안을 놔두면 12경락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위경락 이제 막 위장이 안 좋고 위 때문에 뭐 중환을 맞아야 할 이제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병도 비장과 신경을 치료해도 효과를 본다. 요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간경, 이제 간, 폐, 대장, 위, 이제 비장, 신경, 소장, 족장, 여기 12경락이거든요. 12경락은 계속 돌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여기 위경, 조경면 위경락에 침을 놓는다든지 여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이 비장경을 통해서 신경, 그 다음에 소장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경이나 신경 아니면 소장경에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 왜? 순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증치열법, 하나의 질병이 여러 증상이 있고 한 증상에도 여러 질병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병증이라고 생각돼도 대증치열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증치열법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몸에서 열이 심하게 날 땐 대추열, 곡지열, 합곡, 신정열. 그리고 이제 대추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사람이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보면 7개 경추 끝에 마지막에 조금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개를 젖히고 이렇게 보면 그 등허리에서 나오고 7경추 끝나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거기가 대추열이에요. 그래서 대개들 이제 열이 심하게 날 때는 대추열에 사열을 하든 침을 놓는다. 어떠한 병이 됐든 열이 날 때는 대추열에 침을 놓는다. 이제 곡지, 여기 이제 대추, 곡지 이런 것들은 흔히 쓰는 거니까 곡지는 이제 사람이 중풍을 맞았다던가 순환에 도움이 됐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접으면 이 접은 끝부분, 접은 끝부분 거기가 곡지혈이에요. 곡지. 그래서 이 곡지혈은 상당히 많이 쓰는 혈로 예를 들어서 구안화사라든가 중풍이라든가 근육, 뭐 어깨, 변비통 이런 데도 많이 쓰는 혈이니까 여기는 대추혈. 그러면 이제 합곡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심하게 날 때는 사간혈인 아까 처음에 해봤던 합곡혈. 그러면 이제 십이정혈. 십이정혈은 십선혈과 유사한데 거기 이제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소상, 상향, 중충, 관충, 소충, 소택. 이게 이제 그 12가지 혈인데 그거는 사혈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경험방 치열법이라고 해서 요즘들 상당히 이제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들을 요약해서 만들고 이제 후학들한테 전수를 해서 경험방 치열법이라고 한다.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시혈이라는 게 있어. 아시혈 치열법. 환자가 아픈 부위, 통증 부위를 위주로 치료한다. 옛날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환자가 이제 뭐 등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의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시 이게 시자가 이제 그 중국말이거든요. 그냥 시 아시 여기 이곳 저시 나시 아시 아스혈이라고 돼요. 아스혈 아시혈. 그래서 요즘들도 한의원에 가면 어디 아프냐, 목 아프다면 목에 망그냐고 주변에 몇 개 놓는데 그것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침을 잘 못 놓고 침 공부가 많이 안 된
한의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얼로 놓는 게 아니라 그 경락을 잡아서 차라리 오수열치열법이라고 해서 여기 놓는 것보다 이 팔목, 발목 밑으로 경락을 제대로 찌르는 게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아시얼치열법이라고 목 아프면 목에 침도 아주 가느다란 거 이렇게 살짝 놓으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적다. 재미가 없나 봐.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경락, 수련자, 음양, 표리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음경은 그냥 12경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 경락 요게 전부 다 12경락의 이름이에요. 12경락 수태현 폐경서부터 족태양 방향경까지 여기 이제 12경락인데 음경과 양경이 있는데 음경은 주로 5장 장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장, 뭐 심장, 비장, 간장, 신장 이거 장을 위주로 하는 게 음경락이고 양경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 5장 6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6부. 그러니까 이제 대장, 삼초경, 소장경, 위경, 담경, 방광경. 요것을 6부가 있다고 해서 순행 노선은 뒤에 그림으로 참조하시고 순행반은 이제 가슴에서 손 쪽으로 그래서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서 수행 폐경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 폐에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올린 게 수행 폐경이다. 그곳은 다리에서 가슴으로 손에서 머리 쪽으로 이제 양경 그리고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침이 이렇게 좋은데 침을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침의 금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환자의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침을 놔야 되고 보름달이 뜨거나 천둥, 번개, 비바람 치는 날은 침을 놔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놀래니까. 경기 때 있잖아요. 영양을 천둥 치면 무서워요? 그럼요. 안 영양을 웃어요? 침이 영양 전기가 작용이 전기가 발생해서 벼락 맞아. 마치 침이 적으니까. 전기를 걸 기를 그냥 깨뜨려버려. 흐르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은 양의 기운이라면 양기. 침은 양의 기운이고 뜸은 음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침은 양이요, 뜸은 음이다. 그래서 음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양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보름달이 뜰 때는 음기가 이제 음기.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이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기의학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그냥 참고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음기가 아주 가득 찬 제일 많이 배어 있을 때 이게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천둥 번개 이런 것도 이제 음의 기운이 해서 안 놓고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편작이 죽은 날이 신미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작이 죽은 날이 신미일. 그날은 예의상 앞에서 침을 놓지 않는다. 침자들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하나의 예의상 신미일 편작이 죽은 날은 침을 놓지 않고 밤에 원래 침의 효과는 오전 해 뜰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새벽에 맞는데요? 네, 이제 해가 기가 떠오를 때 기가 한 7시서부터 9시 사이 그때가 침발은 제일 작았는데 그럼 한의원을 그때 열어야 돼요. 7시. 맞아 근데 왜 10시에 여냐고.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배가 불러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8시간 근무. 눈탱이를 많이 쳐서 부자라 가지고 천천히 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양의 기운이 시작될 때 아침 해 동틀 무렵 그때가 제일 치매 효과가 좋고 밤에 달 뜨는 날은 침을 안 맞는 게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위험한 혈자리를 한 4개 정도를 적었는데 일반 한의사들도 이렇게 되게 보면 그 반학기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2번 해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짧잖아요. 원래 한리연방 몇 년씩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수리, 인형, 독비, 아문, 혈이 위험해요. 그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면 침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치료법 중에. 좀 이렇게 침 맞을 때 아프고 좀 뻐근하고 해서 그러지 침같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험한 혈자리 수오리, 인형, 독비, 아문. 수오리는 같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혹시 침 놓을 때 이렇게 노 하세요. 그 여기 견우혈인데 견우혈에서 아까 곡지혈 견우에서 곡지혈을 12등분 해서 거기 3등분 되는 쪽 여기가 이제 대충 여기가 12등분 해서 여기가 이제 손수자 수오리 혈이라고 여기는 침을 맞으면 이게 팔이 축 그냥 늘어진다든지 신음신음 말라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오리. 그래서 절대로 그 곡지 위에 수오리 여기는 침을 놔서는 안 된다. 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형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되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거의 없지만 남자들은 이게 울대라고 하잖아요. 울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목적. 아, 목젖 맞아요. 목젖에서 1.5촌 옆에 1촌이 어디죠? 여기. 이만큼. 어디? 여기 1촌. 1촌은 이것도 1촌이고 여기도 1촌. 그래서 요 울대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1.5촌. 요렇게 여기는 침을 놓으면 진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침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독비. 독비는 이렇게 보면 무릎에서 무릎 뼈 정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뼈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접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양쪽이 여기를 찌르면 거기서 이제 멀건 물이 나오면 다리를 못 쓴다는 그런 독비. 그리고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아문열. 아문이라는 것은 이제 요렇게 뒤로 돌으면 이 머리가 가운데 여기에서 약 1.5촌 위에 머리 끝 부분에서 1.5촌 위에 이렇게 보면 약간 쏙 들어왔어요. 있죠. 거기를 0.5촌 이상 찌르면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요즘은 뭐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애들 뭐 거기가 그 위에가 바로 풍문인데 잘못 나서 침을 깊이 찔러서 벙어리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수오리, 인형, 독비, 아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오리가 어디? 보지 말고. 견우혈과 곡지를 12등분으로 나눴을 때 나눠서. 거기서 3등 하시면 오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저기 인형. 이건 여기 목젖의 네. 중앙에서 1촌 사이 1.5촌 양쪽으로 일촌. 그리고 독비. 무릎뼈 무릎뼈 정가운데 양쪽으로. 잡히는 거. 아무는 금방. 아무리 우리 보니까 너무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고.
누가 선물을 하나 와. 드려야 되겠네. 와. 아니 사실 제가 좀 그 나름대로 약재도 몇 가지 이제 그 일반인들 잘 모르는 거 저희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을 광고도 하고 또 사시면 효과도 보고 그걸 몇 가지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침도 이렇게 좀 몇 개 가져왔는데 그 개수가 모자라서 이것을 침으로 이렇게 선물. 그렇다고 또 이게 그 회원님들 한턱 쏘지 말고 잘못하면 손해. 잘하면 또 뭐 나올지 몰라. 여기 저기 그 자료에 있겠지만 또 이제 침을 맞아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몸에 살이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그 침을 안 맞는 게 좋고 또 많은 양의 피를 흘렸을 때 시침한다는 그 자체가 피의 혈류를 밖으로 그쪽으로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흘렸을 때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탈진됐을 때.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땀 10말은 피 1마리고 피 10말은 정이 1마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들 아시죠?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흔히 이제 정액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말아라. 땀 10마리면 피가 1말, 피가 10마리면 정이 1말. 그다음에 이제 설사를 아주 뭐 심하게 계속 했을 때도 많고 술 취했을 때 그다음에 크게 그 성낸다 막 사람이 막 열받아 죽어가 막 금방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침을 흘리겠지만 이제 그 너무 막 피로해서 자체도 지금 뭐 자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 그때 빠지고 너무 많이 먹은 후에 과식후에도 말고 또 이제 그 혹시 갈증이 심할 때 그때도 침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음이 허하다든지 체액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니까 요러한 때는 침을 맞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서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혈자리를 또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관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지침이 나온 지는 한 30년, 40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의 혈자리라고 해서 이제 중지 여기는 여기 사람 몸으로 따지면 얼굴 부위, 눈코입. 여기에는 손, 그리고 양쪽은 발. 그래서 얼굴, 손, 발. 여기는 이제 5장, 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래서 혈자리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좀 뭐가 나고 잘 눈이 좀 문제가 있다, 건조증이 있다던가 했을 때는 아까 그 침 네. 준 걸로 이제 그 일회용 알코올 있으면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약간씩 시침을 해주면 좋아요. 코 말하자면 그 비염이라던가 뭐 출렁증 같은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경치혈법이라든가 순경치혈법의 경락은 본다. 몸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리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이쪽에다가 좀 재미 삼아 놔주셔도 되고 이쪽은 이제 그 복부 쪽이니까 맨 밑에가 생식기 부위 위에 반감차기 신장 췌장인데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하나하나씩 드렸던 거는 이제 그 수지침입니다. 이제 그 족편 발에도 이제 혈자리가 있는데 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침
경락, 경혈에 따라서 침을 맞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냥 필수적으로 이런 것은 있구나. 그러지만 이것도 그 처음에 침 나오고 했을 때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었어요. 맞으면 다 100% 그쵸? 그래가지고 수지침 학원도 있어서 많았죠. 수지침 학원도 있고. 그럼 이렇게 참고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침. 요거 이제 기자를 써서 이침. 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또 붙이는 침은 뭐예요? 아, 그건 이제 이렇게 붙이는 앞봉, 앞봉이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이제 사연으로 해서 그 안에 그 무시 같은 마국자 같은 걸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철사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기가 좀 커. 기가 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놓기가 뭐하면 그 아침마다 세수하고 이 기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도 접는 게 아니었어요. 기 마사지 이거를 접어도 되고 아무튼 자극을 줌으로써 이게 요것도 오장육부가 사실 다 들어간 거거든요. 얼굴서부터 해서 뭐 팔, 요쪽 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도 되고 아무튼 기를 이렇게 잡아 당김으로써 오장육부의 기능을 좀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중국의 그 제갈량인가 누군가는 아침마다 이렇게 이 회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를 좀 당겨가지고 기가 턱 밑에까지 좀 내려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를 자극 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막 이것을 일부러 하기보다도 그냥 부담 없이 세수하고 나서 그냥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당겨줘도 되고 또 그 혀도 되게 이제 아침에 양치하고 나서라든가 시간이 되면 금방처럼 이렇게 올리고 좀 있으면 침샘에서 침이 생겨요. 그것도 있고 또 혀를 이렇게 이제 좀 최대한도로 새치가 다 안 빠지니까 2치 정도 빼서 작은 이렇게 작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백태라던가 이제 그 심장 경락 자극을 줌으로써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혈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회는 머리 맨 위에 꼭대기 여기가 백회혈이고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 태충은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위에 이렇게 쭉 눌러서 올라가다 보면 딱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되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예, 제발 못해갈게요. 엄지 이게 제일 큰 것과 사이에 이렇게 물렁물렁 하다가 위에 딱 하면 뼈가 하나 걸리거든요. 그 자리가 태충혈. 엄지 쪽이에요? 아니 이게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사이에 거기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올라오면 아니 이거는 좀 사가는 침을 배웠다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또 들어간 엄지와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들어갔죠.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쭉 훑어오다가 여기 딱 걸려. 거기가 걸려요? 태충혈. 거기가 이제 사간혈이라고 하고 사간혈에 사간혈에 그 아주 중요하니까 사간혈
그래서 합곡 태충은 사간혈이다. 대충. 그래서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번 침 맞고 싶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이 합곡과 태충은 사간, 몸 전반적으로 순환을 원활하게 시킴으로써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구혈이라고 해서 수구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12경락에다가 앞에는 인맥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쪽은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맥과 동맥. 앞쪽이 동맥, 앞쪽이 인맥, 앞쪽이 인맥, 뒤쪽이 동맥. 앞쪽이 인맥, 뒤쪽이 동맥.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인맥과 동맥. 여기서 수구혈이라는 것은 흔히 이렇게 보면 이 코에서 이렇게 위에 입술 이것을 3분의 2로 나눴을 때 그래 뭐 정중앙보다 조금 위에 올랐다는데 여기가 수구혈인데 거기 이제 인중혈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중혈이나 수구혈. 그래 여기는 막 갑자기 허리를 못 써서 꼼짝을 못 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그럴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 막 아주 꼼짝 못 하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있죠. 네.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막 마늘바닥 그런 적 있어요. 마늘 가다가 양파 가슴이 더 마늘 크게 가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구별로 또 한 번쯤 활용하셔도 좋고 또 이제 물에 빠져서 아주 그 뭐 죽기 일보 직전 그런 경우에 한 번쯤 이 수혈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침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 유지 이쑤시개나 뭐 볼펜 같은 거라도 사람이 급하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그래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 손톱이나 이거로라도 좀 자극을 줌으로써 일단 깨어나면 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승장혈은 이제 입술 밑에 여기 이런 것들은 뭐 별로고 여기 이제 소상혈 요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상혈인데 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소상혈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맞대 보면 손톱 이게 이제 그 가로 손톱 가로와 세로 안쪽에 그 끝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소상혈인데 요 뒤에 아마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이거 마지막.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손톱 끝. 대개들 이제 옛날에 한 번쯤은 이제 먹고 체했다더만 했을 때 엄마들이라든가 많이 따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늘로. 그 대개들 이제 정중앙을 많이 따더라고. 근데 사실 아까 그 접경치열법에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경락에 있어서 제일 정확한 게 손톱 끝과 가로 끝과 세로 끝 이제 이 가운데를 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양쪽에 여기가 소상혈입니다. 그 지금 침이죠? 아니야. 여기로 힘들지. 지금 피나잖아요. 그래 여기. 이게 그 소상혈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게 이제 삼릉침인데 그것은 삼릉침인데 그것은 그게 우리 가운데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이제 얘 백이나 이렇게 이런데 저기.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다. 급하면 뭐 나도 백회 여기다 떠줘. 요런데 손. 그러고 또 그 흔히들 이제 십선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가락이 이제 10개인데 이 10끝 끝부분 손끝을 삼릉침으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줌으로써 몸의 전반적인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이제 흔히들 당뇨 체크할 때 쓰는 원래 그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있으면 침을 하나씩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 침 하나에 15,000원짜리예요.
옷들이 뭐. 땡 잡은 거야. 땡 잡았어. 그리고 저기 이렇게 스트를 터니까 그곳은 집에 화장대 넣었다가 이렇게 놔두셨다가 혹시 체한다든지 네, 그렇게 있을 때 요긴하게 잘 쓰겠어. 애들 나가서. 그렇게 취하면. 한침 넣는 회원이 일찌감치 실습은 그러게 실습생 많아서 좋겠어. 애들 취하면. 엄마 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맥은 여기 저 이제 해음이라고 그 이제 학문 끝부분에서부터 이거 승장 여기가 인맥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인맥 동맥은 뒤에 여기 이제 학문 있는 데에서 은교혈이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가 동맥 그다음에 이제 수태 폐경은 요렇게 된 게 여기 이제 폐경락 수태 폐경락은 이렇게 되는 거고 족폐한 간간경은 이러한 식으로 일반간경, 이반간경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소장경, 대장 수행할 때 소장경은 이 새끼 손가락으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위장경, 위경은 이제 그 둘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이제 비장경, 족손, 신장경, 그다음에 족소양, 담경, 간경, 수양경, 대장경, 수소음, 심경. 그리고 이제 그 무병장수법이라고 화종구출, 병종의 화종구출.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어떤 거 특히 코로나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고 화 이게 새치혈을 조심하라는 이게 새치혈 잘못했다가 맞아주는 경우도 있고 항상 말을 조심하고 이 입을 통해서 화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관종결 그 이팔 머리는 차게 그 조결 발은 따뜻하게 위 8분도 위장은 80%만 채워라 과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치병 침이병 이미 병이 온 후에 치료하지 말고 병 들기 전에 치료하라 이제 자가유의 자가유병 자가유 자기병은 자기병은 자기가 고쳐야 한다 이 이제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기병은 자기가 치료 술을 많이 먹어서 술병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술을 끊든지 안 마시든지 해야죠. 해장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수님 그 수지침 아까 주신 거 넣는 거. 그것을 어떻게 넣어요? 그냥 이렇게 툭 찌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게 여기 알콜로 닦아요. 닦고 침이 원체 가늘고 적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놓으면 그것은 이제 새끼가 약간 게 저기 따는 거 정도. 새끼가 약간 있어요. 새끼가 있고 하면 이제 그 한의원 같은 데서 이거 다 아침에 소독 다시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상 저희 시험 좀 채침으로 해봐. 이래가지고 해줘봐. 이 가르쳐줘요. 끝부분을 이 끝부분을 약간 자극을 줘 왜냐하면 그냥 놓으면 놀래잖아. 그러니까 미리 약간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침관을 사용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좀 빨리. 뻐근하게 저기 침을 한 번 더 못 좀. 자 여기 이게 닦는 거에 이 알코올 여기 들어가요. 하나씩 주세요. 그 이런 기회에 하나씩 던져요. 나보게 예, 한번 서로 놔주면 어때요? 예? 서로 놔주면 자기 거에 자기가 자기 하는 거 뭐 서로 놔주든지 자기가 놓든지. 자기가 놔야 되겠다. 아까 전에 그 저기 용천혈, 네. 백회혈 두 군데가 그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놔보세요. 여기 선생님 그 환자들이 침 이렇게 들고 제 몸에다 아니, 여기 이렇게 하면은 찢어가지고 침이 반응 보이는 거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 그런 무슨 원리예요? 이 침을 들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아침 정신이 좀 나서 그런가 보지. 그게 뭐 정식이라는 것보다는 사람들 약간 뭐 예.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고 잘 하셨네.
아니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무슨 그 아까 저기 우리 손이라든가 발바닥에 이제 점이 있었잖아요. 침 놓는 점에 그 안 좋으면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네, 여러 그렇죠. 수지침도 나는데 네. 수지침은 손에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가면 침을 제가 침 좀 있어 이따가 필요하면 내가 좀 드릴게요. 아니 가져오세요. 요거 저기 그 혹시 1인당 5개씩 정도만 챙겨가세요. 아 수지침이 아니고 그냥 아 침이에요. 이거 침이요? 이 침은 저거. 이것도 뭐 한 가져가시죠. 성능침 다른 예. 바늘 대신에 예, 바늘 대신 이것도 아 가져가시죠. 체크 있을 때 네. 따로 나중에 저기 하시면 이게 한 5,000원 만 원 하나요? 8,000원 하나요? 저 한가게요? 아니 이거 저기 성능침이 싼 것들 이제 플라스틱 칩이 있는데 아까 그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한 혹시 유 사장님 그 침 이런 거 수입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네. 따는 용 같은데? 찔러서? 중국에서 말하면 뭐 얼마든지. 아 이거는 그러면 요건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뭐 중고도 침 대신에 이렇게 찔러서 그 참고적으로 피를 빼도 나쁘지 않아요. 침 이거 우리 그거 잘라내면 되죠. 윤 선생님이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끝에 여러분 한의사도 잘라내면 침이 출장가 침 놓으면 안 되고 이거로 찌르는 거죠. 요새는 자기 사업에서 나야 되지. 옛날에는 문진이 가고 했잖아요. 돈안 근데 받게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한의사가 아니니까 이걸 침 이렇게 낳고 돈 받으면 안 돼. 교육은 할 수 있대. 우리 선생님도 이거 배워가 교육은 가능한데 이걸 놔주고 이게 뭐 수급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교육이 교육. 여기 1인당 한 3개나 5개 가져가시고 제가 이거를 저기 우리 방에다 올릴게요. 이게 사열 삼능침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일회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손, 발 요것은 뭐 부작용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으니까 염려 마시고 이렇게 보면 뭐 그 심장마비 심한 두통 뭐 음식 먹고 체했을 때 손발 뭐 동상일 때서부터 해가지고 막 필요하겠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침 놓는 자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여기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침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거꾸로 이게 자처럼 하는 게 원래 침통이 이렇게 있거든.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이렇게 딱 저렇게 하고 씹어보면 신경으로 있으려고 그래요. 시작부터 이거 그냥 못 놓겠는데요. 무서워서. 얘는 어떻겠어요? 하루이대 수속으로 이렇게 무서워. 그냥 관이침 넣는 대롱이 있어요. 거기 넣어가지고 대롱이 한번 탁 때리면 저번에 오신 분들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플 때 나요. 아플 때 그러면 전혀 안 아파요. 뭐 무슨 자리입니까? 그래서 아이 쳐다봐도 돼요. 이렇게 혹시 친하시면 이제 안 아프죠. 한 번씩 아파요? 따끔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프게 막 옆에를 아프게 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이게 이게 조그만 때 아무데나 뭐 의료기센터가 의료기 이사 가는 거죠. 혈집에다 놔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고 이게 수치는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도. 플라스틱 줄 5,000원. 알았어요. 이거 하는데 아니, 이게 스위치는 침 긴 거. 많아가지고 성이 안 스위치 짧은 거 차면 아주 짧은 거 누구든지 날 수 있어. 이게 침이 수지침인데 세 이게 개 꼽히는 거 수지침이죠. 있어요. 네, 그게 스위치죠. 세 개 꼽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급회가 3개 꼽히는 걸 주로 써요. 그럼 이걸 갖다 거기다 꽂아야 이게 3개가 꼽힌다니까? 한번 3개 줘보세요. 기관 포요. 제가 차이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침을 그 옛날부터 도장침이라고 해서 도장침이라고 해서 도장 찍듯이. 도장 찍듯이 그런 침도 있고 이거는 건강해서. 이제 나는 차이라고 하면 혹시 필요하면 피가 스위치 넣는 많이 남아 대롱이 그러면 내가 있어요. 이게 좀 아 이게 사열하는 자리. 이거는 복사국 저기 이거는 있어요. 지금 차이랄 때 아, 쓰는 예,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요거 복사를 볼까요? 이게 도장침입니다. 이게 예, 맞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침이 더 많아. 근데 이렇게 어디를 놓으시는 여기를 눌러주시는데 침도 기관 포가 있네. 아니 그래서 메일을 나 주셨나?
지금 프린터 이게 그 발달이 드려도 여기로 되나? 올라가야 이거? 돼. 이거는 저번에 해드린 아,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저번에 거예요. 우리 만난 적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신동부 매장에 오셨을 때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씩 다 그냥 드렸거든요. 이렇게 있죠. 안 줬어요? 침 넣으실 때 혼자 그냥 딱 아프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 처음 만났는데. 찍으면 옆에다 쓰기도 여기 감각이 여가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안 아파. 요것은 약간 근데 그 그냥 한방 약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하면 이제 그 이게 감각이 아니라 음양 머릿속에서 기혈의 아파. 허착에 대해서 하는 딸내미가 거니까. 저기 체했는데 가면서 그러면 못 찌른 거예요. 그 조금씩 이거를- 여기 그럼 더 아파. 피만 나오고 이거 그럼 더 삐이다 어디 갔지? 교수님이 세 여기 있어요 선생님. 거기. 총알로. 자 일단 마무리하고 개인 좀 궁금한 거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윤창근 회장이 우리 협회 이제 자문위원이긴 하고요. 저 의정부 아마 58km 정도 1시간 40분을 걸쳐 아마 오셨어요. 자 큰 박수로.